안녕하세요. 법무법인의 민성욱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정당방위의 요건과 특히 싸움에서 정당방위 인정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첫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이는 법익에 대한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또는 곧 발생할 것이 명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침해 또는 장래에 발생할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을 요합니다. 정당방위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방어를 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는 방위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상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방위 행위가 위험을 제거하는 데 적합한 수단일 것과 여러 수단들 중에서 침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피해를 입히는 수단을 선택할 것을 요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손으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손으로 막아야지 칼로 찌르거나 총으로 쏜다 이렇게 가면은 상당성을 결여했다라고 해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당성이 결여되었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는 과잉방위로 인정이 되어서 형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여지는 있습니다. 정당방위 요건은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고요. 정당방위가 주로 문제되는 것은 싸움에서 서로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했고 나는 방어를 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이죠. 그런데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싸움은 양쪽 모두 서로에 대한 공격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싸움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정당방위 주장이 인정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판례에서 인정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안은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였고요. 차량 주차 및 대리요금 문제로 차량 소유자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차량 소유자가 약 50초가량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수에 흔들고 뺨을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계속 가하였고요. 아마도 술에 취해 있었겠죠. 이에 대리운전기사는 머리로 상대방의 턱을 들이받고 몸을 손으로 일에 밀쳤습니다. 이 사안에서 검사는 쌍방폭행으로 둘 다 기소를 했지만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침해 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보이고 또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가한 폭행의 횟수나 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라는 점 등을 이유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다음 사안을 보면 양쪽 모두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했고 나는 방어를 했을 뿐이다 라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A와 B가 서로 싸움이 붙었던 사안인데 법원은 둘 중 한 명인 B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해서 무죄를 선고했고요. A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 A의 주장과 달리 A가 B를 먼저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는 우선 혈흔이 발견이 되는데 그게 A가 있던 자리가 아니라 B가 있던 자리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겁니다. 보통 싸움이 벌어졌을 때 먼저 폭행을 하는 사람이 피해자한테 달려들어서 폭행을 하기 때문에 그 싸움이 피해자 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혈흔이 B 쪽에서 발견된 걸 보면 A가 먼저 B한테 달려들어서 폭행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A가 B를 먼저 폭행한 것으로 판단한 이유는 이 싸움이 벌어진 이유가 B가 A의 부모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닌다라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A가 B의 집까지 찾아와서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A로부터 추궁을 당하고 있던 B가 어떻게 보면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그런 B가 스프레이통까지 사용해서 A를 폭행을 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A가 B를 먼저 폭행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폭행을 당한 B는 시야가 상당히 제한됐을 것으로 보이고 또 사건이 끝날 무렵 피투성이가 된 B가 속옷만 입은 채로 먼저 자리를 피해서 위층으로 올라가서 이웃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였다는 점, 이런 것들을 보면은 피고인과 A가 서로 싸운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A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이런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 수단으로서 위협력을 생사했다. 근데 이거는 새로운 적극적인 공격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가슴을 걷어차고, 그래서 피해자가 밖으로 피신을 했는데도 따라 나가서 플라스틱 의자로 수에 내려친 사안에서 피해자가
상대방의 손과 멱살을 잡고 수위에 밀친 사안에서 정당방위 인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깨진 병으로 찔리고 또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해서 이를 피해서 도망쳐서 나왔는데도 쫓아나와서까지 계속 폭행을 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껴안거나 두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 정도 사안에서도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사례들에서 보듯이 싸움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요건이 충족이 되었는지 판단을 하기 위한 요소로서 법원은 우선 누가 먼저 공격을 했는지 중요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어느 한쪽이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그 다음으로 폭행의 정도나 수단의 경중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사건 현장에서 누가 먼저 피했는지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 이외에도 누가 먼저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이것도 고려가 되기도 하고요. 물론 자기가 먼저 폭행을 해놓고 상대방한테 뒤집어 쓰기 위해서 먼저 경찰을 부르는 경우도 많겠죠. 누가 먼저 신고를 했는지만 가지고 판단이 되진 않겠지만 다른 것들과 종합적으로 고려가 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피해를 당한 쪽에서 먼저 신고를 하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폭행의 동기가 있었는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욕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추궁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이러면은 먼저 폭행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본다는 거겠죠. 이렇게 폭행의 동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술 마시다가 서로 우발적으로 붙은 건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러한 이제 나는 정당방위였다라고 이런 요소들을 주장을 하더라도 이거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상대방이랑 주장이 다르면 당연하게 목격자나 CCTV 같은 것들로 이제 누구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싸움으로 보이는데 그치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쌍방 폭행으로 그냥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증거나 목격자 확보해 두시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이렇게 정당방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만약에 시비가 걸려서 폭행을 당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물론 경황이 없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래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으셔서 억울하게 전과 기록이 남거나 또는 일방적으로 폭행 당한 건데도 불구하고 쌍방 폭행이라고 해서 합의금도 못 받고 합의하고 이러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